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는데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 현재 반기성 센터장님도 홍보소통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자, 우선 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어떤 기구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통령 직속 범국가적 기구로 네. 4월 29일에 이제 공식 출범을 했죠. 문 대통령께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한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맡아주라고 요청을 했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가에 대한 봉사 또는 소명으로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족을 했는데요. 예.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출범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주요 업무는 미세먼지 관련 포괄적인 논의, 또 범국가적 대책 제안, 또 국민 행동 변화 권고, 국민 목소리 경청 및 소통 확대 등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경 문제로 범국가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자, 범국가기구인데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관인 만큼 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이미 관련 미세먼지 기구가 좀 많이 있지 않냐, 또 만들어지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 미세먼지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특별법을 정해서 2019년 2월에 국무총리 산하에 이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다 보니까 다시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만들어진 건데요. 네. 사실 이 두 기구는 상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미세먼지를 다룬다는 면에서는 목적이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는 정부 대표, 장관들, 민간인 전문가들이 모아서 만든 일종의 하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의장님의 말처럼 철저히 국민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기문 의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참여 주체는 전 국민입니다. 국민이다. 네,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총리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의 장관들도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회지도자, 종교지도자, 정당 대표, 과학자, 일반 시민 대표 등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여 주체가 전 국민을 아우르는 아주 광범위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방법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상향식입니다. 예. 바텀업이죠.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참여 주체가 전 국민을 아우르는 데다 이 결정 방식 역시도 바텀업 방식, 상향식이다라는 점에서 다른 기구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 국가기후환경회의 그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먼저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는 반위원장과 6명의 정당 추천 위원 위촉을 포함해서 산업계, 시민사회, 또 학계,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두 4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조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그 아래 5개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5개요. 5개의 전문위원회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개 한 전문위원회에 25명에서 30명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예. 먼저 저감위원회는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 저감 방안을 논의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피해 예방위원회인데 여기서는 건강, 보건 영향과 사회 경제적 손실, 완화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과학기술위원회인데요. 여기서는 국내의 배출원이라든가 생산과정 규명, 또 장거리 이동 영향을 분석을 하고요. 네 번째가 국제협력위원회입니다.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또 동북아 공동연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예. 자, 5번째가 홍보소통위원회입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데요. 네.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 국민 이해 증진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네. 야, 이곳에서 바로 홍보소통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이 국가기후환경회의 가장 중시하는 게 바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정책 참여단을 발족시켰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6월 1일이었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는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을 열었어요. 예. 성별이나 나이, 지역의 인구 구성비 등을 고려해서 희망자 중 500명을 국민참여단으로 최종 선정을 했는데요. 네. 반기문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국민정책참여단에게 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주시면서 대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국민정책참여단이 하는 일은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정책 아이디어, 또 저감 실천 방안 등을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정책참여단은 6월 9일 열렸던 제1차 국민 대토론회에 참여해서 사회각계 국민들로부터 제안된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네. 의원들과 검토하고 논의를 했고요. 또 9월 초 열리는 제2차 국민 대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또한 이분들은 워크숍이나 오프라인 학습, 권역별 공개 토론회 등에도 참여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책참여단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심의를 거쳐서 9월 중에 정부에 제안될 계획입니다. 네. 자, 6월 9일 처음으로 이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자, 이때 이제 국민정책참여단과 시민제안단 등 국민 약 300명, 또 전문가 패널 6명,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토론이었는데요. 뭐 저도 이날 이제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서 예. 시민제안단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면서 야, 정말 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걸 좀 깨달았던 기회였습니다. 네. 이날 전문가들은 국민 의견을 경청한 뒤에 각자 조언을 보탰고요. 반기문 위원장도 국민의 참여에 아주 감사하면서 네. 담대하고 과감한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 사실 뭐 이 회의 참석자 모두가 이 미세먼지 위협을 똑같이 받고 있는 만큼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자, 그럼 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올해는 적극적인 국민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의제 발굴 및 공론화를 첫 단계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선정할 계획이고요. 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권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할 그 어떤 제안 이걸 갖다 기획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는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 이때 국민이 그 정책 주체가 된다면 좀 더 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급속한 성장, 경제 성장을 좀 하다 보니까 경제나 사회 문제에서 많이 좀 분열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세워도 합의를 하기가 매우 어렵죠. 네. 근데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오랫동안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할 지경까지 다다랐고요. 이제 미국 보건영양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년에 17,000명의 국민이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가기후환경위에서도 좀 담대하고 확실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사실 이런 것도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꾼다든가 친환경 차량 사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국민 각자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좀 감시를 하고 또 생활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행동에 동참을 해준다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만큼이나 국민 개개인의 행동,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정말 전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